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를 제대로 좀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2019년 부자가 되고 싶나요? 입니다. 자, 정말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런 것들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온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 다 다를 겁니다. 부자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계층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사업가만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가일까요? 사업 분야가 독점을 할 수 있거나 독과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부자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듯이 사실 부자라는 것은 세금 걱정하는 게 부자거든요. 세금 걱정할 수준의 부자들은 50억이 넘어가야 세금 걱정에 대한 부자 계층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자에 대한 개념 새롭게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기준은 한 10억 원쯤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에게 10억 원이라는 돈 정말 모을 수가 있을까요? 모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통계청에서도 50대가 가장 돈이 많은데 4억 5천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평균적인 어떤 자산 사이즈가 3억 한 3천 이내에 존재합니다. 여전히 부채는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의 재산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쓰기 때문이고 월급은 점점 줄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이 10억 원이라는 돈 모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불가능하겠죠. 자, 일단 매달 100만 원씩 10년 저축한다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던지고 싶네요. 주의사항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는 일을 보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걸 겁니다. 자, 연복리 2.9%로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1억 3,600만 원이 됩니다. 사회에, 직장에 처음 입사를 해서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죠. 결혼을 하지 않고 30년을 모은다면 얼마가 될까요? 매달 100만 원씩이요. 우리 애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달 100만 원 저축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30년을 모으면은요, 연복리 2.9%짜리로 5억 3,8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남는 돈 3,800만 원으로 은퇴 생활을 하면 될 겁니다.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 4, 5억짜리 구하기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동산 가격인데요. 이 부분은 보다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씩 받으면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은퇴 생활을 하기보다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니면 5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60세부터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이죠. 주택연금을 받으면 은퇴 생활은 가능합니다. 지금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60세부터 만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감정평가금액 1억 원당 매달 23만 원씩 받기 때문에 5억 원의 감정평가금액이 있는 아파트라면 매달 115만 원 정도씩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씩 받는다면 합해서 115만 원과 국민연금 90만 원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205만 원이 되죠. 매달 205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은퇴생활 가능할까요? 평범한 생활 수준은 아니지만 아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뭐 감지덕지죠. 이것도 없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평금 수급액이요. 뭐 이렇게 매달 9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달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큰 데 나온 분들이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지 일반적인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나오신 분들은 매달 90만 원씩 받기가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90만 원, 115만 원 주택연금까지 하면 205만 원 정도 매달 나오기 때문에 은퇴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부자가 아닐까요? 왜냐? 매달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면 부자가 아닐까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분위기상 갖고 싶어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그렇다면 부자란 정말 뭘까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재무적 자유. 말이 좀 어렵죠. 추상적이에요. 재무적 자유라는 정의를 내려보면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소득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기는 상태. 지금 당장 일자리를 그만둬도 내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나오는 형태. 이게 저는 재무적 자유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목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뭐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상품이든 거기에서 매달 얼마씩 죽을 때까지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것. 목돈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 10억 원, 20억 원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매달 연금처럼 나오게 만드는, 평생 월급처럼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재무적 자유라고 저는 우리 애청자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당장 직장을 때려쳐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가가 우리 일반인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어떤 부자에 대한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목돈이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깨서 뭔가 생활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매달 뭐가 나와. 쓰고 나면 다음 달 또 나와.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제가 이제 재무 설계 그리고 재무 전문가로서 약 한 16년 동안 해오면서 내린 부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생각하는 부자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 또 각자가 생각하는 부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매달 뭔가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재무적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월 소득이 얼마라고 제가 정해드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거거든요. 나는 매달 100만 원이 있으면 돼. 나는 매달 150만 있으면 돼. 나는 매달 200만 있으면 돼. 나는 매달 250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는 현재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일을 조금 더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매월 10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00만 원 어떻게 만듭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나오는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연구소라는 곳에서 매달 약 24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평범한 보통의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생활비, 최저생활비. 보통 1인이 갖고 있는 최소생활비가 15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매달 이 정도 금액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뭘까? 그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거로는 우리들이 늘 누구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뭐 40%, 50%밖에 들고 있지 않거든요. 퇴직연금도 그렇고요. 개인연금도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거고요. 자영업자한테는 있지 않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자 싱글로 살든 둘 이상의 자녀를 낳고 살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면 그 정도만 벌고 나머지는 자기 삶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놀아야 하죠. 왜냐하면 평소에 놀아봐야 노후 생활에 또 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는 방식은 각자 다르겠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과 같은 재벌을 생각하면서 부자를 이제 떠올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재용과 같은 이런 애들은 그냥 재벌이죠, 재벌. 한 나라를 이상하게 만드는 재벌들이죠. 저는 부럽지는 않습니다. 이재용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죠. 독점적 사업, 그리고 독과점적 사업을 통해서 돈을 억수로 챙겨가는, 뺏어가는 어떤 재벌인 거죠. 사실 독점과 독과점 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청업체에 등을 쳐서 뺏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벌과 부자, 이제 우리는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회장은요, 돈을 사랑하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할 이유는 없죠. 돈은 삶의 질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한 어떤 기름칠을 하는 거죠. 부자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재벌들이 돈만 밝히는 거죠. 독점과 독과점을 통해서. 자기만의 부자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낼 때에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인데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삶의 질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각자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 생활을 평소의 생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그리고 실천을 지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는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작업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게 우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9년 부자가 되고 싶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부자라는 자기만의 개념, 그리고 저는 재무적 자유 또는 경제적 자유, 매달 소득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즉 평생 월급, 평생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 국내에 현재 현존하는 거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지만 뭐 펀드를 통해서나 어떤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신탁 형태로 평생 동안 뭔가 관리해 가면서 매달 뭔가가 매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목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거 어떨까요? 저는 그런 게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자 2019년 한번 꿈을 꿔보는 거 어떨까요?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자, 재무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카페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보수회원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셔야만 다양한 어떤 재테크 정보라든가 이야기들 읽어보실 수 있고요. 문의도 남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연락처도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자로 남기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